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희경입니다. 요즘 이제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주의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반려견 등록제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최근에 또 폭스테리어라는 개의 그 종류와 관련해서 사고가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했습니다. 용인에서 폭스테리어라는 견종이 이제 3살짜리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내팽겨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또 이제 초등학생 2명을 무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유명하신 강아지 훈련사 한 분이 특히 용인의 그 개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과연 안락사 대상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견주의 책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상 폭스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맹견 5종이 정해져 있어요.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그 잡종견들. 이런 맹견 5종은 가장 중요한 게 외출할 때 목줄이랑 입마개 둘 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개들은 견고한 이동 장치 내에 넣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주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입마개 얘기는 없고요. 목줄 등 안전장치를 외출 시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목줄 등 안전장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냥 목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인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 용인의 이 폭스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있었고 또 초등학생 한 명이 크게 다쳐서 이 견주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뭐 각서 같은 걸 써서 꼭 입마개를 앞으로는 시키겠다 이러한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구체적 사건의 특성상 입마개까지 하는 것을 견주의 책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목줄만 하고 입마개를 안 한 상태로 데리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제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물보호법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견주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고 있느냐?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요. 사람을 물었을 때는 과실치상, 일반 형법상의 책임보다도 훨씬 더 큰 책임을 동물보호법에서 특별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상해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과실로 사람을 상해케 하면 7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고요. 징역형은 아예 없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이게 왜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이 형법상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 그 2017년쯤에 배우 최시원 씨의 가족이 키우던 개가 이제 사람을 물었는데 그 상대방 피해자분이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 작업을 통해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인사사고를 낸 경우 그 책임이 일반적인 형법상 책임보다 훨씬 무겁다.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은 개를 외출시킬 때 어떤 식의 조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그 폭스테리어는 집에 놔뒀는데 자기가 어떻게 목줄을 풀고 뛰어나갔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실치상이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가상으로 생각해보자면 앞으로 외출을 시켜서 이렇게 목줄을 제대로 안 하고 데리고 다니다가 걔가 사람을 물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못 봤어. 그러면 얼른 집에 뛰어가는 분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집에 뛰어가서 앉아있으면서 나는 우리 개가 외출한 줄 몰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과실치상 책임으로 약간 회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조금은 되는데요. 이제 요즘 거리에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그런 거짓말로 반성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형이 더 가중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외에도 맹견 소유주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맹견 5종의 소유자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한 맹견은 국가가 직접
이제 견주와 그 반려견 사이에 격리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시정명령 형태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정명령에 과연 안락사가 포함이 될까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안락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안락사까지 진행되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농림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맹견을 소유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는 여러 가지 공격성 평가를 통해서 심한 경우에는 안락사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모든 의무와 또 모든 권한을 견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국가가 조금 사전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견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맹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개의 어떤 특성, 공격성, 그 다음에 전력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 또는 그 이상의 안전장치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이런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당할 수 있고, 또 이웃들로부터 많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